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제도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정확한 의견 전달을 위해 대본을 보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의 경험을 통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 아무런 정보 없이 교제하거나 일상적인 관계를 맺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으로 예방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느꼈습니다. 범죄자 본인도 신상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됩니다. 다만 신상 공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두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발찌는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에도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전자발찌 역시 착용자에게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고 기술적 한계를 악용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자발찌의 경고 시스템이나 행동 감지 기술 등 심리적 경계심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위치 추적을 넘어서 기술적으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거세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반복적인 성범죄자에 대해 약물 치료를 통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 제도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약물 치료가 제공되는 만큼 비용 부담과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범죄자에게는 국가의 치료 지원이 가능하되 그 이후 연령부터는 범죄자 본인이 치료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복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제도 모두가 성범죄 재발을 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각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과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